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고2 2학기에는 물질과 에너지라고 하는 과목의 화학 수업이 대부분의 학교에서 개설이 되는데요. 예전으로 치면 화학 2이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 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보통 화 1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화 2는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올라온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좀 시간이 있을 때 개념을 좀 탄탄히 해놓는 게 중요하겠고, 개념을 다 공부한 적이 있어 라고 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자기가 어디에 구멍이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학기에 들어가기 전에 꼼꼼하게 저랑 한번 같이 개념 정리하고 문제 풀 수 있는 시간까지 마련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제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 막 2등급이 목표다 이런 친구들 아예 없거든요. 전부 다 1등급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당연히 뭐 100점 받아오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의 장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문제 풀이에 굉장히 탁월한 강점이 있는 강사다예요. 이 화학이라는 과목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개념보다는 이제 문제 풀이에 조금 더 중요한 방점이 붙어 있는 과목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고민이 이해가 안 된다라기보다도 시간 내에 문제 풀기가 어렵다, 수식이 너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획기적으로 간단하게 풀어줄 수 있는 강사고요. 두 번째는 학교에서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 정도의 난이도, 그 정도의 수준만 제가 아이들한테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무래도 공부할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개편되는 이 상황에서 혼란스럽다 보니까 과학, 그 중에서도 화학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있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보다는 진짜 너희 학교에서 문제 풀어서 성적 따올 수 있는 정도까지만 내가 요구할게, 딱 그만큼만 해와 라고 이제 가성비 있게 접근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문제가 딱 시험 문제에 나올 정도로 적중력이 률이 높고 또 실제로 성적에 반영되는 게 잘 나와서 좋아요, 이렇게 두 점에 만족도가 높은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학기에 진행하고 있는 수업에서 학교별로 제가 연합반 진행할지라도 각 학교에 부교재라던가 수업 자료는 다 받아서 학교별로 모의고사를 6, 7개씩은 꼭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출제될 것 같은 부교재의 내용과 이제 제가 변형을 해서 아이들 실제 시험에서 풀어서 맞추고 오는 것들,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이 꼭 강조하진 않더라도 변별을 위해서 살짝 중요한 고난도 문제들을 배치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해 왠지 삘이 옵니다. 약간 신 내리는 것처럼. 올해 중간고사는 고체가 나올 것 같았어요. 기체의 반응이 중요한데 왠지 고체가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체 문제가 많이 들어있는 양적 관계 문제를 아이들한테 많이 만들어줬는데, 실제로 뭐 영동고, 뭐 중동고, 뭐 여기저기 뭐 진선여고 이런 데서 고체 문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쌤 덕분에 많이 맞췄다. 그래서 100점 맞은 친구들이 이번에 되게 많고, 당연히 제가 야 1등은 못 맞는 사람 없어 내 수업에서, 너네 그냥 100점 맞는 애들이야 라고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이들이 굵직굵직한 내용은 잘 알고 있더라도 내신에 필요한 꼼꼼한 지엽적인 것들은 놓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채워서 모의고사에 학교별 자료 암기 노트라던가 뭐 모의고사 다 만들어주니까 아이들이 나 고등학교 와서 100점 처음 맞아봤다, 그게 화학일 줄 몰랐다, 이런 간증이 올해도 역시나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기 중에 고득점을 맞으려면은 사실 딱 학기 중에만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방학 때 좀 꼼꼼하게 개념을 다져놓고 문제풀이 양도 좀 확보를 해놓으면 학기 중에 공부를 조금 소홀하게 하더라도 충분히 고득점을 맞아서 옵니다. 그래서 이번 물질과 에너지 개념 수업에서는 정말 아이들이 어디에 구멍이 있을지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저만 알고 있는 거니까 어디에도 구멍이 없게 꼼꼼하게 탄탄하게 이해 위주의 개념을 만들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당장 2학기에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풀이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념이라는 건 문제를 풀면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까지 적용하는 개념 수업을 하나 준비했고요. 요거는 반반이다.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도 개념만 너무 많이 해도 루즈해지고 문제만 너무 많이 풀어도 약간 불안해요. 내 구멍이 다 안 채워질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래서 요걸 절반씩 구성을 해서 아이들이 실제 내신에 들어가서 나 이런 문제 처음 봐 라고 하는 거 없이, 나 학교에서 이런 개념 처음 들어 라고 하는 거 없이 좀 꼼꼼하게 균형 잡힌 수업을 하나 준비했고요. 네.
두 번째는 심화 수업인데요. 저한테 배운 친구들도 있고 바로 직전, 그러니까 겨울 방학 때 물질과 에너지 수업을 좀 들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아무래도 개념을 좀 계속 좀 잘 기억하고 있는 상태다일 거예요. 그래서 좀 빠르게 개념을 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뭘 놓고 빼고 가는 건 없고요. 좀 뭐 중학교 때 것부터 탄탄하게 아이들한테 상기시켜서 천천히 좀 수업하는 거 말고, 우리 그거 다 기억하고 있지? 어느 정도의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은 좀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개념을 빠르게 좀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물질과 에너지 파트에서도 양적 관계 좀 계산이 많이 있습니다. 용해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빠르고 쉽게 풀 수 있을지 좀 어려운 문제까지 좀 많이 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심화 수업은 저한테 물질과 에너지를 이전에 들은 적이 있거나 혹은 어디에서 들었기 때문에 난 좀 안다. 그래서 넌 좀 개념을 빨리 치고 싶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이 들으면 좋냐면, 아무래도 방학 때 특강을 듣다 보면 뒤로 갈수록 힘이 빠져요. 1단원은 내가 열심히 파이팅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4단원은 살짝 학원도 영상으로 대체했던 것 같고 숙제도 좀 안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 방학 때는 좀 빠르게 진도를 빼서 뒷부분의 개념일지라도 앞부분에 좀 배치를 해서 아이들이 그 뒷부분의 약한 부분까지도 채울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념 30%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개념을 놓고 가서 그런 게 아니고 좀 시간적으로 짧게 쳐서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뒤에는 어떻게 하면 이제 화학 문제를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가 기체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 PV는 NRT, 아마도 어렸을 때 피부는 노랗다 하면서 배우신 적 있을 텐데, 거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체의 몰수를 표현하는 거고, 거기서부터 양적 관계 문제 풀이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몰수를 미지수로 놓게 되면 꼬이는 거예요, 첫 단추가. 그래서 저는 몰수를 간단하게 숫자로 놓고 푸는 방법을 이제 아이들한테 계속 강조를 하는 거고요. 또 예를 들어 반응열, 햇세 법칙 부분은 반응열이 막 소수점까지 숫자들이 출제가 되고 세 자리, 네 자리 연산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 다 더하기를 하다 보면은, 더하기 빼기를 요령 없이 하다 보면은 시간만 많이 들고 틀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저한테 안 배운 친구들이고,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간단하게 결합 에너지나 반응열을 1의 자리 숫자만 맞춰서 답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들을 이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신에 가서 쉽고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예시로 갖고 온 문제는 기체의 양적 관계 문제입니다. 강철 용기 두세 개가 주어지고 이 안에 기체 몰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미지수를 놓으면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EBS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문제풀이는 여기 PV는 NRT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몰수의 미지수를 계속 비례식을 통해서 표현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세 줄씩의 미지수들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분수식이나 압력 같은 거에 끊임없이 계속 수식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 뒤에 그림에 있는 강철용기 그림에 있는 풀이가 제 풀이의 전부이고 아이들의 풀이의 전부입니다. 간단하게 압력과 부피를 곱할 거고, 웬만한 미지수에 전부 다 1을 놓고 풀어도 상관이 없는데요. 왜냐면 답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비율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것을 간파하고 어찌나 기뻤던지,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계속 그거를 이래도 된다라는 걸 끊임없이 확인을 시켜주면서 아주 간단하게 답을 구하는 거를 이제 풀이를 연습하게 됩니다. 용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금물 초등학교 때 많이 배우는데 그걸 수학에서 처음 배우다 보니까 네모 넣거나 X 넣거나 해서 많이 풀어요. 근데 그거는 수학이고 우리는 화학 시간이니까 용액에서 요구하는 게 비율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안에 물과 용질의 양을 비율로 숫자로 표현하는 방식을 저한테 배울 거고, 그러면 답이 정말로 30초 안에 나옵니다. 아까 이렇게 풀면 5분도 넘게 걸려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내신에서 100점 못 맞아요. 근데 우리 100점 맞을 거거든요. 그래서 비율풀이를 이번 여름방학 때부터 계속 연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공부하던 화학 방법과 조금 달라서 저한테 개정화학을 배웠으면 다행이지만, 안 배운 친구들은 좀 그걸 채워하는 시간이 1, 2주 정도는 필요한데요. 그걸 위해서 제가 자랑하는 게, 제가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모든 문제는 저의 손풀이와 과제 해설 영상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거의 수업하는 만큼 이 영상을 찍는데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저 보잖아요. 그럼 나머지 6일 동안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다른 선생님 풀이처럼 풀고 기존에 해오던 것처럼 풀면 다시 또 도루묵이 돼서 와요. 그래서 최대한 제 풀이를 일주일 내내 볼 수 있도록 모든 문제의 풀이 영상을 제가 직접 제공하고,
또 여름방학 때 특히 매일매일 현장 클리닉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또 저한테 배웠던 저랑 똑같이 푸는 조교쌤들이 늘 여러 명 있어가지고 될 때 오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또 집이 멀거나 좀 시간이 수학 저 국어 때문에 바빠요 하는 친구들은 온라인 클리닉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야간에 진행돼서 11시부터 새벽 1시예요. 그래서 집에서 될 때 20분 간격으로 이름에 체크하면은 이제 저랑 질의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 한 번도 제가 받은 적이 없는 컴플레인이 질문 못해서 답답해요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다 질문할 수 있고 조금 너무 밝아서 안 보이긴 하는데 제 강의 사이트에 가시면 네이버 예약처럼 편하게 클리닉 예약할 수 있어요. 강의실이나 예약 뭐 사전에 언제 오면 된다. 뭐 등원했다 하원했다 알람 문자 다 가고 있고요. 클리닉에서 어떤 내용 했는지까지도 전부 다 피드백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제 많이 컸어요. 그래서 제 수업 듣는 친구들이 그래도 한 수업에 100명 정도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하는지 금방 잘 알아요. 등급도 나오고요. 누적 성적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학기 개학했을 때 내가 만족할 만한 성적이 안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더 분발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또 좀 잘하는 애들이 많아야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해서 성적 관리 시스템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제 현장 클리닉이나 온라인 클리닉에서 저랑 계속 피드백을 하다 보면 개인별로 파악이 되는데 이제 그거에 하나도 참여 안 하는 친구들은 제가 얘가 어디 모르지 좀 싶을 수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이제 강의 게시판에 질의응답 여기 세션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또 좋은 게 로그가 남아요. 질문 로그가. 그래서 제가 그 학생 이름만 눌러도 이 학생이 처음 저한테 배웠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질문을 주로 했는지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문제 좀 더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래? 너 뭐 필요하지? 라고 가가지고 너 요즘 용액 못하네? 용액 부족하네? 해가지고 용액 문제를 만들어 준다거나 너 요즘 반응 속도 좀 문제구나 해가지고 반응 속도 만들어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학생이 많아져도 개인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리고 조교쌤들도 아이들한테 좀 많이 맨투맨으로 붙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 시간이 있을 때 학기 개학하기 전에 꼼꼼히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문제풀이까지 완성을 할 수 있는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범위 할 예정이에요. 6회라서 방학 앞뒤로 좀 주말에 붙어 있어요. 토요일에 진행이 되는데요. 1단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양적 관계 문제 개정화학에서 좀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잘 이해하고 따라올 텐데 거기서 이어지는 내용이 심화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투니까 화원이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4단원도 반응 속도, 양적 관계, 수미상관 그런 느낌으로 있고요. 중간에는 물질과 에너지라는 게 물질 파트와 에너지 파트로 좀 나눠져 있다. 그게 이미 제목에서 좀 느껴지는데 앞부분에 액체나 고체, 물 같은 용액 물질 파트가 있고요. 여기는 계산도 좀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해 플러스 계산에 좀 중점이 있는 곳이고 여기 반응 엔탈피와 헬스 법칙은 엔트로피에다가 막 좀 자발성, 뭐 깁스 자유 에너지 해가지고 아이들 입장에서 좀 생소한 내용도 많거든요. 까다로운 개념이라고 느껴지는데 거기 부분도 제가 이 일반고 하기 전에 화학 올림피아드의 일반화학에 뭐 과거 영재고 친구들도 가르쳤던 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깊이 있게 전공자로서 아이들을 바삭하게 탄탄하게 좀 개념을 잡아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범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개념도 심화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듣고 나면은 학기 중에 훨씬 수월할 거니까요. 또 물질과 에너지는 대학교에서도 뭐 공대, 자연대, 의대 다 필수로 학교에서 듣고 와라라고 좀 강조하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도 선택자 수가 가장 많아요. 탐구 중에서.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아둔 게 무조건 입시에 좋기 때문에 제가 여름방학 때 잘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